의지의 한국인이라고 할까요? 기어이 낚아챈 라오스 스님의 여자. 혹시 이런 경우를 두고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자화자찬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스님의 여자를 가로챘으니 라오스 오지 여행을 하다가 만난 지독한 골초 스님의 여자. 골초 스님이라는 말도 어딘가 모르게 어폐와 모순이 있고 스님의 여자로 하니 더 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스님이 푸닝컨크이라고 했는데 푸닝이 여자라는 말이고 컨크이라는 게 나의 것 그런 뜻의 소유격 조사인데 내 여자 나의 여자로 했기에 무슨 중놈의 여자가 다 있어.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는데 라오스 유배지에서 이 나라 오지를 둘러보면서 근문을 쌓는다기보다는 유배 생활에서 본전을 뽑는 게 어쩌면 이렇게 힘이 드는지 유네스코에 등재된 라오스 중부의 폰사반 항아리 평원.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꼭 눈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길을 나섰던 게 일주일 전이었는데 끌고 간 차 25년이 다 된 무서가 고장나는 바람에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그 걸음으로 돌아오는 길 참말로 그날을 생각하니 은근히 화가 치밀고 살짝 억울해지는데 엔진 출력이 딸리니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창문은 열어놓고 비포장길 그 흙먼지를 나눠서 마실 사람도 없고 혼자 고스란히 다 마시면서 거기다가 스톱밸브가 또 고장이 나서 시동 한번 끄지 못하고 쫄쫄 굶고 줄담배만 내피우면서 꼬박 11시간을 운전해서 돌아왔으니 이 나이에 노구가 멀쩡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고 지독한 몸살로 이틀을 누웠다가 5기로 기어이 재도전하겠다고 이빨을 깨물고 차를 싱싱한 일본차로 바꿔서 5기로 다시 나섰는데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골초 스님을 만나서 그 골초 스님의 사원에서 우연찮게 하루를 머물며 지금 생각하니 그 부분은 참 운이 좋았는데 라오스 사원 와시라고 불리는 라오스 절에서 행해지는 엄숙한 종교 행사에서 연출이나 각색이 되지 않은 절세 미인의 춤사위, 성무도 아니고 살풀이춤도 아니고 일부러 찾아다니거나 돈을 내고는 평생 보지 못할 춤사위를 황홀한 눈으로 감상하고 다음날 아침 공양까지 걸게 얻어먹고 폰사반으로 출발하려는데 눈길을 끌었던 그 골초 스님이 지난밤 법당에서 춤을 추었던 절세의 미인. 그때까지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푸닝컨크이 나의 여자라고 했던 그 미인을 비엔티안으로 가거든 좀 태워가라고 해서 폰사반 항아리 평으로 간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더 잘 되었다면서 같이 가서 같이 구경하고 가라고 했으니 이건 로또 당첨이나 횡재를 한 정도가 아니라 천군만마의 금상첨화가 따로 없지요. 뒤늦게 알았는데 라오스 그런 오지에서는 시외버스 타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지요. 대중교통이 열악한 나라라서 큰 도로에 나가서 기다리더라도 폰사반에서 비엔티안으로 가는 버스가 하루에 2번 있다는데 그것도 만석이면 중간에 세워주지 않으니 그런 오지에서 비엔티안을 가려면 이틀 걸리기가 일수라는데 하여튼 그날 아무래도 12시간 이상 혼자서 운전을 해야 하는 따분하기 그지없는 길에서 말동무가 생긴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일인데 거기다가 춤으로 단련된 몸매를 지닌 절세의 미인을 동행하게 되었으니 전날 밤 아무래도 법당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듬뿍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쓰고 있던 소설의 소재로 멋진 글감 하나를 건졌다는 예감이 들 정도였지요. 그날 절에서 아침 공양을 하면서 확실하게 파악한 사실은 라오스 절에서는 고기도 먹고 스님은 담배를 피우는 일도 있다는 걸 알았지요. 푸닝컨크이라는 골초 스님의 여자가 차에 타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출발했지요. 만약에 비엔티안으로 가는 다른 차가 있다고 하면서 내려서 그 차를 타겠다고 하면 참말로 딱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기 십상이라 그런 일이 생기면 웃자노 싶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꽁지 빠지게 해놨죠. 의지의 한국인 미녀 쟁탈전에는 성공을 했는데 한국 여자들은 보통 모르는 사람들 차를 타면 뒷좌석에 타는데 그 여자는 달라서 운전석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푹 늙은 작자가 좀 어색했지만 그리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었고 거기서 폰사반 항아리 평원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어요. 길도 좋았고 가는 동안 여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더듬더듬 주워 섬기는 이 욕쟁이의 서툰 라오스 말이 제대로 의사가 전달되었으리는 맘먹고 그런데 참 라오스는 알다가도 모를 건 옆에 탄 여자가 중학교 교사라고 했는데 영어가 안 되는 게 너무 이상했지요.
이 욕쟁이도 영어가 젬병이고 몽골로 미얀마로 해외 20년이니 생존 영어라고 주워 듣고 익힌 몇 마디가 고작이지만 의미가 통하지 않을 때는 영어 단어 몇 개만 알아도 소통이 좀 쉬운데, 하기는 어떨 때는 영어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을 만나서 동문서답하는 게 더 재미가 있고 기억에 남기도 하지만, 서툰 라오스 말로 더듬거리면서 당신이 어째서 그 스님의 여자냐, 그 스님이 왜 당신을 보고 나의 여자 푸닝컨크이라고 하느냐, 그게 제일 궁금했으니까 당연히 그거부터 물었겠죠. 이 욕쟁이가 그걸 묻는데 그 여자가 무슨 질문인지 알아차리는데도 한참 걸렸고, 그 여자가 대답하는 걸 다시 이 욕쟁이가 무슨 뜻인지 파악하는데도 한참이나 걸렸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골초 스님은 이 살풀이 춤의 대가인 여교사의 남편이었어요. 스님이 남편이라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현재의 남편이라고 해야 할지 전 남편이라고 지칭해야 마땅할지 모호하지만, 라오스 사람들 남자는 성인이 되면 단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 달, 그렇게 단기간이라도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야 하는데, 그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죽어서 좋은 모습으로 환생한다고 믿기 때문인데, 그 골초 스님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느지막하게 단기 출가를 했던 모양인데, 여자가 하는 그 말을 알아차리고 무슨 뜻인지 분석하는데 한참이나 걸렸는데, 그 골초 스님은 막상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보니 속가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가 있었는지 배울 게 더 많았는지 환속을 하지 않은 거죠. 우리말로 하자면 군대 가서 말뚝을 박아버린 거죠. 라오스 사람들 철이 없을 때 일찍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팽개치고 나가서 다른 여자와 또 결혼을 하고 그런 경우가 꽤 많은데, 그래서 싱글맘이 주위에 널려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단기 출가를 해서 환속하지 않은 게 예의가 바르고 고상하고 낫지만, 여자는 남편이 라오스에서 존경받는 스님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으니 환속하라고 종용하지도 못하고 수절하게 된 그런 이야기인 듯 했는데, 여자 이야기를 듣다가 그럼 당신 남편이 없네? 내 차를 탔으니 이제는 내 여자를 해라, 농담으로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의도는 현지어로 짜오 범이 부하, 너는 남편이 없다, 넌 네 짜오 무푸닝 큰크이 다이버, 이제 내 여자친구다, 괜찮나? 그렇게 농담으로 물었는데, 농담인 줄 알았는지 배시시 웃으면서 좋을 대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웃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던지, 그런 농담을 했으니 보이지 않는 벽은 허물어지고 조금씩 친해지면서 혼자 가면 지도 키도 따분하고 지루했을 길을 그 골초 스님의 여자를 낚아채서 재미있는 여정으로 만들었는데, 같이 폰사반 항아리 평원을 둘러보며 여자가 항아리 평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었는데 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같이 데이트를 하는 연인처럼 여자가 손을 먼저 잡길래 뿌리치지 않고 참 다정하고 따뜻한 여자라고 생각하며 같이 걷고, 공짜로 스님의 여자를 낚아채서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나이에 그게 얼마나 황홀했는지 정말 라오스의 여배되기를 잘했구나, 그런 위안이 들기도 했는데, 폰사반을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리다가 여자는 로캅이 운전이란 말인데 운전을 배우고 싶다고 하길래 그게 뭐 어렵냐고, 내가 지금 당장 가르쳐 주겠다고 차를 세우고 브레이크를 밟는 법과 핸들을 돌리는 방법, 그리고 가속기 살살 밟는 방법만 가르쳐 주고 그 비포장 도로에서 간이 크게 차를 막겠지요. 이 욕쟁이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시에 당길 수 있도록 사이드 브레이커, 핸들 브레이크에 손만 얹어놓고 옆자리에 앉아서 살살 끌고 가라고 운전을 맡겼는데, 그 길은 비포장길이었지만 그런대로 넓었고 마주오는 차는 거의 10분을 달려도 한 대 만나지 못할 정도로 한적한 길이었으니 운전은 곧잘 하던데 언제 운전을 좀 배웠냐고 물으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재미삼아서 몇 번 해봤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 중학교 교사라고 했지만 대학을 나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 나라 교사는 어떤 제도인지 모르겠지만 미얀마는 에듀케이션 하이스쿨, 다시 말해서 교육 고등학교가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교사가 되는데, 이 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같이 내려오다가 작은 산골 마을
도로가에 있는 허름한 식당에서 쌀국수를 같이 먹고 또 운전을 시키고 아주 재미있고 짜릿하면서 편하게 팍산 근방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 그 여교사는 비엔티안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팍산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팍산에서 비엔티안까지 거의 15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 여교사는 골초 스님과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벌써 11살이고 비엔티안의 학교에 다니는데 제 외할머니가 키우고 있으며, 그 살풀이춤 대가인 여선생은 근무하는 학교 안에 있는 사택에 사는데, 중요한 건 이 나라 공무원이나 공립학교 교사 월급이 100달러가 안 되거든요. 그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되지요.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투잡을 뛰는데, 투잡을 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나라에서 오로지 스님밖에 없거든요. 그 여교사도 투잡이라고 뛰는데 밤이면 팍산에 있는 나이트클럽인지 라이브 카페인지 거기서 무대의 댄스로 2시간씩 공연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 업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업소를 출연한다고 했는데, 눈치를 보니 거벌이가 상당한 모양이던데, 현직 여교사가 밤에 성인업소에서 댄스로 뛴다는 게 우리 정서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낚아챈 골초 스님의 여자에게 운전을 가르치느라 워낙 천천히 내려왔으니 팍산에 도착하니 어스름이 깔린 저녁 무렵이었고, 그 여교사와 같이 저녁을 먹고, 현직 공립학교 여교사가 저녁에 성인업소 무대에 댄스로 공연하는 게 어떤지 순전히 그걸 보기 위해서 그날 밤 비엔티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팍산에서 하루 머물렀는데, 사원의 법당에서 살풀이 춤으로 추던 실크로 된 천이 아니라 같은 여자가 추는 춤이 달라도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허벅지같이 푹 핀 원피스 무대 의상을 입고 현란하게 율동의 미적 수준을 보이던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세세히 전하기로 하면서, 골초 스님의 여자를 낚아챈 의저의 한국 노인이 유배지에서 캔 맥주가 궁해서 쓰던 소설을 잠시 덮어놓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캔 맥주 재료가 되는 구독을 한 번씩 요청하면서 선생님들께 다음 편에서는 이 노인네가 거의 돌아버린 밤무대 춤에 관해서 썰을 감칠나게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